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이 왔을 때 건물 외벽이 떨어지고 교회 첨탑도 쓰러졌던 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보다 더 강한 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 바비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일 출근 시간을 조정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미리 만반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8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사랑제일교 회벌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 북상으로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에 가장 근접할 전망입니다. 주택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서대문구 의회가 쓰레기 배출량과 골목 단위 개선 방안을 찾는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중랑천과 불암산 등 공원과 산책로에 무료 생수를 담은 공공 냉장고가 마련돼 폭염 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태풍 바비가 무서운 기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제주도는 벌써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어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태풍 바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역대급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한 위력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동 경로와 강풍,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태풍 바비는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내륙 전체를 태풍의 오른쪽에 두고 이동하는 건데 이 경우 비바람이 한층 더 강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피해도 더 큰 편입니다. 역대급 피해를 불러왔던 과거 태풍 볼라벤과 링링의 이동 경로와 상당히 유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바비의 강도를 매우 강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최대 풍속은 초속 44에서 54m의 강풍이 몰아치는 수준인데요.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는 아주 강한 바람입니다. 작년 9월 태풍 링링은 건물 외벽을 부수고 교회 철탑을 무너뜨렸죠. 당시 링링의 순간 최대 풍속은 30m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바비의 경우 북상을 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어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네, 제주도는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제주 서쪽을 지나 오늘쯤엔 목포 서해상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 뒤로는 서해를 직진하듯 통과해서 27일, 즉 내일이죠. 내일 새벽 3시부터는 인천 근처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수도권엔 내일 새벽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태풍의 영향이 많이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외출을 삼가하고 내일 출근길엔 강한 비바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태풍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미리 준비해서 지난해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태풍 바비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 바비는 지난해 강풍을 몰고 온 태풍 링링과 경로가 비슷한 데다 강도는 더 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 태풍 시 행동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타이완 해상에서 발달한 제8호 태풍 바비. 이번 주 제주를 통과해 수도권에 큰 비바람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강풍을 몰고 온 태풍 링링과 경로가 비슷한데 여기에 세력까지 더 강할 것으로 보여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강풍에 주의해야 합니다. 철탑이 넘어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초속 45m의 강풍이 예보된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는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간판이나 교회 철탑 등 옥외 설치물을 단단히 결박하는 것은 물론 가정에선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테이프를 붙이는 등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도 있을 수 있어 감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강풍이 지나간 뒤에는 외부에 떨어진 전기줄이나 파손된 전기시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만지시면 감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할 119나 아니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 강한 비에 대비해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건물 등은 미리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해 침수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가철 산간과 계곡 등에 있다면 야영이나 물놀이를 즉각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태풍의 진로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응급용품과 비상용 랜턴, 양초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도 지난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월까지 44명이었던 확진자가 최근 7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확진도 추가되면서 지역 내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기준 중랑구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4명. 7월 초 44번 확진자 발생 이후 이달 13일부터 약 열흘 사이 확진자가 70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주말엔 동원중학교 1학년 학생 1명이 확진됐는데 학생과 교직원 419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였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반 학생과 교직원 접촉자, 지역아동센터 내 접촉자 67명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한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이 등록교인 14만 명에 달하는 중랑구 금란교회까지 번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이후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 1명이 금란교회 예배에도 참석한 것, 지난 12일 저녁과 13일과 14일 새벽 예배에 참석했는데 14일 예배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14일 예배에 참석한 17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현장 점검과 방역 활동을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59명의 코로나19 상황 대응반과 16개 동 코로나 방역단을 꾸려 역학조사와 방역 활동을 벌이는 한편 학원과 오락실 등 지역 내 1,377개소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가 됐을 때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부터 열흘 동안 발생한 서울시 일일 확진자는 평균 130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와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동창회 등 가족 모임이든 사적인 모임은 물론이고 전시회와 수련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0명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결혼식과 돌잔치 등도 3단계가 되면 실내에서 모이는 인원이 1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장례식은 가족들만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또한 2단계에서 금지되고 있는 클럽이나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학원과 카페, 종교시설, 극장,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등 중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들도 모두 폐쇄됩니다. 생활 필수 시설인 병원과 약국,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적 이용 외에는 모두 중단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실시된 학교와 유치원 휴교 및 원격 수업 전환 방침도 3단계 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긴급 돌봄은 철저한 방역 아래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 경기도 아예 열리지 못하고 기업들도 필수 인원 빼고는 재택근무가 시행됩니다. 사실상 경제 활동이 거의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3단계 격상을 가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현재의 유행이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억제하는 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계속되는 감염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외출과 대면 활동을 줄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와 예식업체 사이에 위약금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차원의 결혼식 위약금 분쟁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중순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결혼식 취소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 사례는 총 12건. 코로나19가 덮친 올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배 이상 대폭 상승했습니다.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2차 팬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 위약금 분쟁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1,000만 원 규모의 결혼식을 진행하다 취소하면 물어줘야 할 위약금은 350만 원. 그러나 이번 대책을 적용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은 210만 원대로 대폭 낮아집니다. 기존 위약금의 60% 수준입니다. 서울시와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식 분쟁 조정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29일 안에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 하객에게 제공하는 식사 종류에 따라 기존 위약금의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고 연기만 할 경우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내년 2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상생상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지난 2015년 마포구가 노을공원에 추진했던 축구장 건설 사업. 당시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 인근에 축구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민 반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상암동 월드컵 공원 안에 있는 평화 잔디광장입니다. 전체 2만여 제곱미터 규모, 널따란 부지에 천연 잔디가 깔려 있어 그간 마라톤 행사와 걷기 대회, 가족 체험 행사 등이 개최되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이곳에 축구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과 생활체육인들을 중심으로 축구장 신설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축구장 건설과 관련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최근 결과가 나와 온라인 주민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일부 잔디광장을 존치시키고 축구장 한 면을 만드는 안과 전체 부지를 활용해 축구장 두 면을 만드는 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1.3제곱미터로 광역시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는 그에 따라 우리 시는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평화공원에 축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기대와는 달리 주민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잔디광장을 축구장으로 만들 경우 현재와는 달리 일부 특정 계층만 사용하는 장소가 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 천연 잔디를 걷어내고 인조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 역시 존재합니다. 그냥 잔디로 내보는 게 보기도 좋고 애들 놀기도 좋잖아요. 네,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잔디밭이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잔디를 걷고 인조 잔디를 깐대는 거는 좀 너무 좀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낭비지요. 특히 상암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민심이 싸늘해져 있는 데다 이번 역시 주민들과 대화 없이 추진됐다며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온라인 공청회 열었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한편 서울시는 공원 이용객이나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었던 월드컵 공원 내 축구장 건립이 이번에는 가능할지 여부에 또 한 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저층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서대문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서대문구 의회가 주택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의 주택가 담장 밑엔 먹다 버린 음식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골목마다 무단 투기된 재활용품과 생활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곳곳에 붙여진 경고장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공공분로에 나선 어르신들이 방치된 쓰레기를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온물 땀은 해도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서도 던져놓고 그러고 막
많아요. 음식물도 나오고 그냥 거기다 딱 버려버리니까 많아요. 담아놓고만 하는 거죠. 이처럼 반복되는 주택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의회가 나섰습니다. 도시혁신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차승현 의원은 잦은 민원 중 하나인 주택가 쓰레기 문제를 올해 중점 연구과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개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서대문구의 경우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발생 빈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버리는 쓰레기 형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거고요. 일반 주택에서의 문제도 오랫동안 이제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이참에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고자 하는 연구 영역입니다. 최근 서대문구의회는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생활정책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쓰레기 배출 현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골목 단위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형태와 배출 방식 등에 대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쓰레기 처리 방식을 서대문구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도 함께 연구 중입니다. 특히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관리사나 강동구에서 아이스팩 수거를 한 이후에 처리하는 방식들을 서대문구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걸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 영역은 11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대문구의회는 결과를 토대로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까지 연계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중이용시설 대신 공원이나 산책로 찾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노원구가 주민들이 운동 중에 마실 수 있는 생수 전용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이른바 힐링 냉장고인데 자세한 내용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은 중랑천. 코로나19 기세가 더욱 맹렬해지면서 주민들은 실내 운동 대신 하천변을 찾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 땀은 이내 비 오듯 쏟아집니다. 냉수 한 잔이 그리운 그때. 냉장고를 발견한 주민은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달게 마십니다. 사실 운동하고 나서의 생수는 꿀맛이에요, 꿀맛. 새로운 아이디어고 또 지역 주민들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걷고 있는데 항상 물을 갖고 다니며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중랑천과 당연천, 불암산 나비정원 등 노원구 산책로 8곳에 힐링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특별 교부금 2억 원으로 주민들이 운동 중 마실 수 있는 생수 전용 냉장고를 들여놓았습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 하루에 2차례 300개씩 생수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네, 야외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도 받고 냉장고가 있으면은 좋겠다. 폭염 대비 야외 무더위 쉼터로 해서 주민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면 좋겠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주민들. 힐링 냉장고가 주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돼주고 있습니다. 힐링 냉장고 운영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정부의 용산 정비창 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에 용산구와 용산구의회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건데 용산구의회는 국제업무지구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 부지에 주택 8,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지난 4일 기존 주택 공급 물량에 2,000호를 추가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해 총 10,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용산구의회 임시회에선 용산 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들어설 주택 비율을 낮추고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해당 안건을 두고 구의원 간에 찬반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번 결의안은 임대주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될 것이며 이러한 메시지는 용산의 평범한 주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원래 세워졌던 국제 업무지구 개발 계획 토대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국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수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원안 채택됐습니다. 국제업무지구라든가 호텔 그러한 계획을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반발을 하시는 겁니다. 주거 비율에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서로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산구에서도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서울시에선 지난해 6월부터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 구상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는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나누에 대해서는 국토부랑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제 나온 그런 결과물이고요. 구례로부터 어떤 협의가 왔을 때 서울시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에 있고 그런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 부지를 이렇게 개발하길 원한다. 서울시 입장을 좀 정리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레일에선 지난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산정비창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첫 단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전국이 폭풍 전야입니다. 태풍 바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대유행을 앞둔 상황이라며 어제 방역당국은 폭풍 전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만간 3단계 격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대내외적으로 맞닥뜨린 폭풍 모쪼록 무탈하게 지나가길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